제가 웰다잉을 좀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이제 후회하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남이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남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낮에 우리 후배가 왔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요즘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하니까. 근데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 내가 그랬죠. 우리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들 생각보다 그렇게 그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녹절하지. 왜냐하면 그냥 내려놨거든. 다. 내려놨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안 봐요. 노숙자 그 다리 밑에서 자면서 나 다리 밑에서 자니까 창피해 이러면서 못 자지.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창피하지 않으니까 거기 자는 거거든요. 내려놓은 거예요. 돈은 나 원래 없어 하면서 사는 건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는 남하고 비교해서 맞아. 진짜 비교해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휴대폰을 뭐 10년 전에 쓰던 휴대폰이 있는데 친구들이 다 좋은 휴대폰 최신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창피하다고 느끼거든. 그런데 바꾸고 싶은 거야. 근데 옛날 거도 사실 별 불편한 게 없어. 기능 나는 쓰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막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임 미팅하면 미안하고 하니까 바꾸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거든요. 비교하면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지. 수입도 지금 뭐 보험회사나 아니면 이런 자산관리 회사에서 보면 보통 늙어서 지금 노후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얼마가 있어야지 되느냐 얘기를 하면 20억, 30억 얘기를 한다고.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무리한 액수거든요. 20억, 30억을 내가 부채 빼고 순자산으로 갖고 있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산관리회사에서는 20억 정도는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 20억 없어도 5천만 원, 1억 갖고 있는 그 연세 드신 분들도 불편 없이 잘 사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풍요롭게 사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면 진짜 20억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다 비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그 목천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던데 불우한 애들을 모아가지고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쪽에 어려운 나라에 데려가요.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외국에 갔다 오면 굉장히 좋아져요. 마음 상태가. 왜냐면 여기서는 빈곤층으로 사는 거야.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우리는 가난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필리핀이나 이런 아주 낙후된 지역에 가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밝은 얼굴을 하면서 생활하는 거야. 하루에 1,000원, 2,000원 벌어도. 맞아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정말 못 사는 줄 알았더니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아이들은 더 못 살고 그런데도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여기 오면은 아이들이 마음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암회삽도 해보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옆에서 보면 이제 돈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품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안 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돈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자꾸 돈 얘기를 하면은 그 힘들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돈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돈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그분한테 맞는 걸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어떤 분은 이 제품하고 관계는 없는데 또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꿀뻑 가시는 분들 있잖아. 나는 이제 환경에 가는 거라면 제품의 질은 떨어져더라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식용유를 가지고 폐식용유 가지고 비누 만들어 쓴다. 그 품질로 따지면 엄청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제품을 쓰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욕구가 비어있는 그 마음이 다 있는데 그 비어있는 마음을 내가 적절히 찾아서 알려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미팅에서 이제 보면 다 이제 욕구가 틀리잖아요. 어떤 분은 돈을 벌려고 하고 어떤 분은 제품이 좋아서 더 배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미팅에 와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오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려고 하고 이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논어에 보면 근자일 원자래라는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근자일 원자래. 예, 그 예. 춘추 시대에 중국의 초나라 때 석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이제 그 백성들이 자꾸 도망을 가는 거야 옆에 나라로. 그래서 그럼 너무 고민이 많아. 어? 그래서 그 공자를 찾아갔어요. 공자를 찾아가서 지금 백성들이 자꾸 도망을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수도 줄고 어려워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공자님이 근자열 원자래 이걸 딱 써놓고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그게 뭐 무슨 얘기냐면 근자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원자래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 원자래.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온다 이거예요. 그치, 그래서 손들어서.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이나 이 미팅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유익하기도 하고 유익한 게 없어도 재밌으면 오고 싶은 거죠. 궁금하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분 보면 그분들은 재밌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좋다 종교가 좋다고 하지만 재미가 없으면 그쵸, 못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계시냐에 따라서 그 절이 사는 궁하고 맞아. 그러니까 교회도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냐에 따라서 신도들이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미팅도 이런 모임이나 미팅도 이렇게 재미있게 뭔가 유익하고 한다면 아마 저절로 부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뭐 오늘 별로 할 얘기가 이것밖에 없어요. 좋아요. 딱딱한 거보다는 이렇게